에휴,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바쳤나. 80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았는데 이놈의 손에는 굳은 살 박이고 허리는 굽고 관절은 시큰거리고 그래도 괜찮았어.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는 재미로 살았으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좌판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돈 벌었지. 남들 다 놀러 갈 때도 난 얼음 갈고 생선 손질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 학비 대고 등록금 내주고 시집장가까지 보냈어.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지.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고생 안 시키겠다고,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으니까.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팔자래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년에 이 단칸방 신세라니. 연금 한 푼 없고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고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 눈치나 보면서 살게 될 줄이야. 며느리 얼굴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혀. 내가 뭘 바란다고 그저 밥이나 같이 먹고 가끔 손주 얼굴이나 보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. 아들 녀석은 나한테 잘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. 나도 다 알지. 며느리도 자기 자식 키우느라 힘들다는 거.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. 내가 이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겠다고 온 줄 아나. 예전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며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집주인이 자기 자식한테 준다고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. 갈 곳이 없으니 아들한테 전화했지. 처음엔 반가워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잠시였지. 며느리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는 게 눈에 선하더라. 어머니, 저희도 방이 모자라서요. 이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. 며칠 짐짝처럼 있다가 결국 이 단칸방으로 밀려났지. 손주 녀석은 또 어떻고. 할머니, 냄새나! 방에서 나가! 그 어린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어찌나 서럽던지. 내 몸에서 냄새가 나나? 매일매일 씻고 또 씻는데 냄새나는 늙은 할머니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.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의 자식이 나를 이렇게 태하다니.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. 하긴 요즘 노인들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라지. 나처럼 연금도 없고 자식한테 기대기도 어려운 노인들이 수두룩할 거야. 국민연금이고 뭐고. 내가 젊을 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. 그저 당장 먹고 살기 바빴지. 우리 세대야 다 그랬잖아. 자식 잘 키우며 노년에 편하게 살 줄 알았지.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.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부양할 여력도 없다고 하더라. 집값은 비싸고 애들 학원비는 더 비싸고 다들 제 살기 바쁜데 늙은 부모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겠어.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. 나도 왕년에는 잘 나가는 장사꾼이었어. 시장에서 내 이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다고. 없는 사람도 퍼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건지 모르겠어. 주거 빈곤이라니. 내가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. 예전에는 내 집이 없어도 내 자식들 덕분에 등 따숩고 배부를 줄 알았는데 세상 참 변했어. 읍면 지역 노인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주거
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산다는데 내가 그중 한 명이 될 줄이야. 부엌은 좁고 화장실은 낡고 춥고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인가 싶을 때도 많아. 이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지?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하지?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이런 걱정만 해.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살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더니 나도 요즘 기분이 영 좋지 않아. 자꾸만 한숨만 나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이러다 정말 병이라도 나면 어쩌지? 혼자 살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? 생각만 해도 아찔해. 차라리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를까? 이 동네는 아는 사람 한 명 없어. 이웃집 문이 닫혀 있으면 며칠을 폐인처럼 지내. 예전에는 시장 사람들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면서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도 없고 TV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. 정부에서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이니 뭐니 떠들던데 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봐. 노인 맞춤형 주택이라니 그림의 떡이지. 주거급여 확대 그게 뭔데? 나 같은 노인들은 언제쯤 숨통이 트일까? 언제쯤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? 이 나이 먹도록 남한테 짐 되기 싫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참을 힘도 없어. 그저 조용히 눈 감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. 내 팔자려니 내 운명이려니 받아들여야지.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바쳤나? 이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질 않아. 차라리 다 잊고 싶어. 평생의 고생도 자식들에게 바친 내 젊음도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도 모두 다 잊고 싶어.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만 닦고 또 닦네. 다시 그때를 돌아본다. 갓난쟁이였던 아들 녀석을 등에 업고 새벽부터 시장으로 향하던 날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갓 잡은 생선처럼 팔딱거리는 삶의 생기를 느끼며 억척같이 살았다. 남들보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한다는 강박에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.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.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.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거라는 굳건한 믿음.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지. 내 아들,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얻었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다. 내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어. 명절이며 찾아와서 어색하게 용돈 몇 푼 쥐어주고 가고 전화 한 통 하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다 내 자식들이니까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흐뭇했으니까. 그런데 이 모든 게 나만의 착각이었나 봐. 내 노년은 왜 이렇게 비참해진 걸까? 연금이라도 꼬박꼬박 부어놨더라면, 작은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놨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. 나는 평생 벌어서 자식들한테 다 퍼줬어.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. 자식들이 잘 사는 게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. 그런데 이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야. 은퇴 후 빈곤의 실상, 이런 말들은 TV 뉴스에서나 듣는 얘기인 줄 알았어.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내 이야기가 돼버렸네. 몇십 년을 살았던 전셋집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지. 재개발이니 뭐니 하면서
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니 앞이 캄캄하더라. 젊을 때는 몸이라도 건강해서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는데 이 나이에 갈 곳 없는 신세라니. 처음에는 아들 녀석에게 패 끼치기 싫어서 혼자 알아보려고 애썼어. 작은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이 든 사람이라고 받아주지도 않더라라. 보증금도 없고 매달 나가는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고 결국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집에 찾아갔는데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싸늘했어. 어머니,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저희도 힘들어요.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. 내가 부모로서 짐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지. 손주 녀석이 할머니 냄새나! 라고 소리쳤을 때 내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어. 나는 그저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이 허름한 단칸방에 몸을 뉘었다. 월세 20만 원. 겨우 이 돈으로 숨만 쉬며 살고 있어. 보일러도 잘 안 들어오고 밤이면 찬 기운이 스며들어 뼈마디가 시려 쥐새끼라도 나올까 봐 밤마다 불안에 떨고 벽에는 온통 곰팡이 투성이라 숨쉬기도 버거워. 그래도 갈 곳이 없으니 여기가 내 유일한 안식처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지. 문득 TV에서 노인 주거 실태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. 열악한 주거 환경, 노인 편의 시설 부족, 최저 주거 기준 미달. 전부 내 얘기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. 특히 농촌 지역 노인들은 주택 개보수를 희망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엄두도 못 낸다는 이야기에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. 나는 그나마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가도 이 모습이 정말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문하게 돼. 주거 빈곤은 우울증을 부르고 신체 건강까지 악화시킨다고 하더라. 내가 요즘 부쩍 기운이 없고 만사가 귀찮았던 게 다 이 때문인가 싶어. 괜히 몸이 아프면 자식들에게 더 폐가 될까봐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혼자 사귀는 날들이 많아졌어. 이대로 병이라도 들면 고독사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라라. 정부의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이니 주거 급여 확대니 노인 맞춤형 주택 공급이니 하는 말들은 다 나 같은 노인들에게는 넌 나라 이야기 같아. 아니, 어쩌면 나 같은 노인들이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?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은 정보를 몰라서 혹은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급급할 뿐이야. 생각해보면 나는 그저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버거운 노년이 찾아온 걸까? 가족 내에서 외면받는 노인, 주거 빈곤의 현실, 이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위한 맞춤 드라마 같아서 씁쓸하기만 해.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. 그저 혼자 되뇌일 뿐이지.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바쳤나? 이 한마디가 오늘따라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든다. 이젠 정말 끝인가 싶어.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? 그저 눈물만 흐를 뿐. 가족이라는 말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진심을 전하는 한마디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어떤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.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
다음 이야기를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.